유럽 중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도시가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왜냐? 짧은 일정에 가장 많이 볼거리가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허님은 알려주는 남자 허해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모든 도시를 보고 갑니까? 아니에요. 뭐 한옥마을 보고 광장시장 가서 보고 먹고 하시고 핵심적인 곳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정, 이거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활용하시기에 이탈리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탈리아는 크게 도시를 나누어 보시면은 베니스인, 피렌체, 로마 아웃, 아니시면은 로마인, 피렌체, 베니스 아웃,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많이 있으세요. 우선 가장 많이 가시는 베니스인, 피렌체 관광, 로마 아웃, 이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선 노선 직항편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경유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가지고 에미레이트, 카타르, 터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항공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뭐 저렴한 거 있으면 가장 아무거나 타시면 되시는 거고, 뭐 스카이스캐너 같은 거 조회하셔가지고 그냥 가장 저렴한 거 타세요. 근데 만약에 뭐 몇만 원 차이로 네덜란드가 있다 하시면은 네덜란드 항공 타시는 게 괜찮으시죠.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항공기기도 하시고 대한항공하고 같은 스카이패스 계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네덜란드 항공 자체가 왜 좋냐면은 저녁에 출발하시면은 현지에 오전에 도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좀 더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관광할 시간도 많고 마일리지 적립도 괜찮고 항공기도 국제적으로 안전해. 그러면 당연히 네덜란드 항공 타시는 게 나으신 거죠. 유럽을 가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시는 건데, 뭐 일반 자유여행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뭐 허니문, 신혼여행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는 장기간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근데 짧은 기간으로 해서 유럽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탈리아가 괜찮은 거죠. 일정이 짧으셔도 한 5박 정도 패턴이 나오셔야 되시는 건데, 5박 정도만 나오셔도 베니스 1박, 피렌체 1박, 로마 3박, 이렇게 5박 패턴만 나오시면은 이탈리아를 간단하게 느낌상 도시를 핵심적인 것들은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정이 좀 더 길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하시면은 뭐 베니스 2박, 피렌체 2박, 로마 3박, 여기에 파리를 끼시든 뭐 스위스를 끼시든 상관없으신데 우선 이탈리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날 베니스에서 간단하게 도착하셔가지고 시내 같은 거 보세요. 어차피 베니스는 작기 때문에 금방 보실 거예요. 두 번째 날 이때는 이제 무라노하고 브라노 섬 이쪽에 관광하시는 건데 당일치기로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라노, 브라노 섬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훨씬 유명해졌죠. 세 번째 날 베니스에서 피렌체로 넘어가시는 날인데, 이제 좀 더 빨리 일찍 넘어가셔가지고 피렌체 시내도 이때 간단하게 시내를 보시고, 다음 날에 이제 근교인 팅게테레라는 곳을 가시는 건데, 이쪽이 5가지 마을로 이루어진 곳인데 이쪽하고 이제 포지타노 쪽하고 느낌 자체가 비슷하셔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아무래도 허니문 같은 분들은 스냅을 많이 찍으시는 건데, 피렌체 자체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도시도 이쁘다 보니까 보통은 피렌체에서 스냅을 많이 찍으세요. 이때 스냅 하나 찍으시고 시내 간단하게 보셨다가 저녁에 열차 타시고 로마로 이동하시면 되시는 거죠. 로마에서 다음 날에 바티칸 투어 하나 진행하시고, 바티칸 투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고 교황님이 사시는 곳이다 보니까 우선 상징적인 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켈란젤로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건데, 특히 이 천지창조 자체가 스토리에 대해서 그림이 되게 많아요. 우선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 사진의 이야기만 들으셔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만 들으셔도 충분히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바티칸 투어 끝나고 이제 로마의 핵심적인 시내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바티칸하고 로마 시내를 보시는 투어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날에 남부 투어를 진행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폼페이라고 예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는 섬이 있는데, 폼페이 도시를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포지타노, 세계 3대 해안 중에 하나신 거죠. 그쪽에 절벽길을 타시고 내려오는 곳, 아래쪽에 아말피 해안 쪽에서 그 유럽인들이 휴양지가 있는 곳인데, 그쪽 바다가 엄청 이뻐요. 네이버 쪽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이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가 이탈리아를 갔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요 포지타노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투어는 이탈리아를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꼭꼭꼭 하셔야 되시는 투어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7박 스케줄을 한번 알아봤었었는데 우리는 일정이 더 많아서 더 많이 갈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뭐 알아보시면 되시죠.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마 근교 여행 하나를 치시면은 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곳이 하나 있어요. 뭐 저는 아시시라는 곳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네이버에다 이제 이탈리아 아시시 여행 검색을 치시면은 그 여행지에 대해서 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행지를 찾으셔가지고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파리를 가시든 스페인에 가시든 어디를 가시도 똑같이 적용이 되시는 방법이시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다른 추가적인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